안녕하세요. 파라깡통에서 재기한 주식쟁이입니다. 금요일날 두 종목을 보유하고 오늘 월요일장을 맞이했는데요. 이 칩센 미디어는 이 코스피와 코스닥이 개파락하면서 이 종목 또한 하락으로 시작해서 손절매 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보유했던 이 VTGMP 이 종목 또한 오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은 이 게임 관련주고 그리고 내수 관련주로서 이 방어주 성격이 있고 그래서 종목을 장 마감까지 보유를 한 상태로 넘어왔습니다. 아울러 오늘 월요일장도 큰 폭의 주가지수 하락을 만든 계속해서 이 바이러스 관련된 확진자들의 증가,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더욱 유독 더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수상으로 상당히 큰 폭으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관련된 테마주들, 그러한 테마주들도 업종에 따라서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초 처음에는 뭐 마스크주, 그 다음에는 뭐 손소독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택배가 많이 나서 뭐 제지주들, 그리고 오늘 뭐 이런 식품주들, 저도 이 서울식품이라는 종목을 오늘 장 초반에 공략을 하여서 현재 지금 상한가를 만든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장 초반부터 바로 들어가지는 못해서 수익률은 10.71%, 분봉을 보고 접근을 했기에 초반부터는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래도 다행히 장 마감에 상한가를 장 초반에 상한가를 말아 올려서 장 마감까지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오위즈도 지금 이제 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대외 활동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줄이고 그러다 보면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이런 놀이들, 게임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을 오늘 이 네오위즈가 좋은 흐름을 보여서 공략을 해 보았는데요. 장 마감에 후반으로 갈수록 지수 하락과 함께 이 종목도 약한 모습을 보여서 지금 현재 1.67%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보유한 종목들이 다 수익이지만 이렇게 장중에 이 오텍이라는 종목, 이 종목 또한 시초가에는 5.14% 갭 상승하고 13%까지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도 장 초반부터 공략을 해서 이제 고가 대비 한 5% 정도 고가에서는 수익을 얻는 상태였는데요. 장 점심시간쯤이었죠. 한 12시 후반부터 이렇게 지수 급락과 함께 이 종목 또한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서 결국 5%대 수익에서 수익은 얻지는 못하고 제 매수가까지 위협하는 모습이 보여서 매도 처리한 그런 종목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주식 시장이 코스피는 마이너스 3.87%, 그리고 코스닥도 4.30% 상당히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지금 금요일장 우리 선생님들 말씀드렸던 이 뉴욕 증시 나스닥이 1.79% 이렇게 하락했고 21선 위에서 이렇게 저점을 만들고 종가를 마무리한 상황이었는데요. 장중에 미국의 야간 선물이라 볼 수 있는 이 S&P 선물과 이 나스닥 선물이 계속해서 지금 이 지수처럼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나스닥 지수 선물인데요. 지금 2.90% 하락하고 계속해서 하락폭을 키우면서 또 조금 아래 꼬리를 만들고 좀 땡겨 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일단 지수 선물만 하더라도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선이라는 것은 우리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어차피 주식이라는 것이 사람과 사람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21선, 일봉의 21선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상징성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뉴욕 증시도 21선을 하향 이탈한다면 오늘 큰 폭의 하락이 또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장 또한 내일 장 초반에는 약세의 흐름을 보일 확률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다만 지금 우리나라만 유독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지만은 이렇게 큰 폭의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한 번은 또 저점을 만들고 또 단기 아랫꼬리를 만들고 한 번 더 반등을 하는 그런 매수 기회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 주가 지수는 항상 제가 여러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을 매수한다고 해도 지수가 받쳐주지 않으면은
수익으로 연결하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코스피 차트를 통해서 우리가 다음 저점을 어떤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는지, 저 같은 경우는 일봉상 지금 코스피 차트처럼 모든 단기, 중기, 장기 이평선들을 하향 이탈했을 시 더 이상 차트상으로 저점을 만들 때 이평선으로, 일봉의 이평선으로는 저점을 잡을 수가 없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트상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평선의 지지와 저항, 그리고 캔들의 전저점과 전고점, 이 또한 지지의 저항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와 함께 이 주가 지수도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매매 동향, 이것까지 함께 참고를 한다면은 우리가 100% 주가 지수를 맞힐 수는 없지만은 항상 주가 지수가 어디쯤까지 흘러내릴지 그런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것과 그냥 매매에 장중에 접근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봉상 코스피 차트 모든 이평선들을 하향 이탈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런 주가 지수를 보고 어떻게 저점을 그나마 자기만의 분석을 방법을 기준을 갖고 할 수 있을지, 저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일봉상 이평선들을 모두 하향 돌파했다면 일봉보다 큰 먼저 월봉을 봅니다. 지금 이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을 봐서 현재 주가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아래에 위치한 이평선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월봉에서는 지금 120월선이 현재 주가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하위 이평선입니다. 아래에 위치한 이평선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지수로 봤을 때 이 120월선은 현재 2051포인트입니다. 그렇죠? 2051포인트, 120월선이. 그렇다면 이 2050포인트, 2051이니까 2050포인트는 월봉의 가장 가까운 이평선의 저점이다. 2050포인트를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엔 주봉을 보게 됩니다. 주봉을 봤더니 가장 아래에 있는 480주선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뉴욕 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480주선은 2068포인트고 현재에서 10포인트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80주선을 뛰어넘은 그 다음 이평선 520주선, 520주선의 주가 지수를 봤더니 2045, 아까 월봉의 120월선은 2050포인트, 그리고 주봉의 520주선은 2045, 2045에서 2050포인트가 주봉과 월봉의 그래도 가장 가까운 저점 이평선이다. 물론 주봉에서 이 480주선 바로 아래에 있는 10포인트 차이 나는 이 480주선도 매우 중요한 이평선입니다. 1% 이내에 들어가 있는 이평선인데요. 지금 이 코스피 차트의 주봉에서 봤을 때 이 480주선이 갖는 의미는 이미 장기적으로 지금 차트를 봤을 때 480주선에서 2015년부터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막아주는 매우 중요한 주봉의 이평선입니다. 그렇죠? 차트를 지금 좀 줄여서 좀 작게 보이는데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주봉의 480주선은 여러 최근에도 이렇게 저점을 지지해주는, 그리고 2016년 위치, 2015년까지도 이렇게 주봉의 480주선은 우리 코스피 주가 지수를 지지해주는 매우 중요한 주봉의 이평선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이탈했을 때는 이제 520주선, 그렇죠? 2045포인트, 월봉의 120월선인 2050, 주봉의 520주선인 2045, 요것을 기억하고 일봉으로 왔을 때는 어떠한 이평선이 없기에 월봉의 2050포인트와 주봉의 2045포인트를 맞출 수 있는 이평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전 저점의 캔들을 보는 것이죠.
2045와 2050포인트에 근접한 전저점 캔들, 바로 이 위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치를 전저점을 봤더니 2050포인트 정도, 그렇죠. 2050포인트 정도를 내일 또는 가장 최근에 저점 부위로, 저 같은 경우는 이 위치를 저점으로 삼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내일 당장 뉴욕 증시가 큰 폭의 하락이 나오고 우리 지수가 장 초반에 또 한번 하락폭이 나온다면 이 2050포인트 월봉과 주봉에 가장 가까운 이평선에 근접한 가격대인 2050, 거기다 일봉상 전저점과 연결을 한 이 세 가지를 연결한 주가지수가 2050포인트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지수로 봤을 때 현재가에서 한 1.1%, 1.2% 정도 하락하고 여기를 하향 이탈하고 그리고 아랫꼬리를 만든다면은, 아랫꼬리를 만들고 상승을 한다면 더욱이 매매 동향에서 단기 바닥을 만드는 것은 개인들의 투매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은 항상 주식시장이 열렸을 때 바닥, 최바닥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분명히 나와줘야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한 명의 개인으로서 개인들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말씀드리기는 뭐 좋지는 않지만은 항상 보면은 바닥은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와야 진바닥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오늘 코스피가 3.87% 하락했는데도 개인들은 6천억 매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2,800억, 이런 하락기에 개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외국인과 기관의 물량을 받아주고 있고 오늘 불확실성을 가장 싫어하는 이 외국인이 7,800억 정도 거의 투매성 매물을 때려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도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 이 물량을 개인들이 고스란히 다 받아주고 있다. 지금 며칠째 코스닥의 하락폭을 이 개인들이 물량을 받쳐주면서 매수를 해주고 있고, 최근에 금요일날 말씀드렸던 개인의 신용 매수 잔고 최대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증권사에서 돈 빌려서 종목을 산 그런 금액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용 잔고 물량에 대한 손절성 물량도 분명히 나와줘야 단기 바닥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단기 바닥 저점을 생각할 때에는 방금 말씀드린 일봉상 모든 이평선을 하향 돌파했을 시 월봉 주봉에 가장 가까운 이평선의 가격, 그리고 일봉상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뚫고 나와서 내려와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 캔들에 가장 가까운 그 전저점, 월봉과 주봉의 그 이평선 가격대인 월봉의 2050포인트, 주봉의 2045포인트, 요 사이에 있는 전저점인 2050포인트를 잡아줬다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단기 바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지수와 함께 개인의 투매성 물량이 나오고 이런 아랫꼬리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양봉의 모습이 다시 올라올 때, 이럴 때 저 같은 경우도 전략을 기관이나 외국인이 이런 하락장에서도 크게 매도하지 않은 그런 종목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의 저점 매수로 전략을 가져가 볼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 뉴욕 증시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지금 주가 지수를 봤을 때 매우 높습니다. 그것이 우리 장 초반에 약세의 흐름으로 연결이 됐을 때 이런 나만의 주가 분석하는 그런 위치, 그것을 꼭 갖고 있다면은 그냥 장중에 매매를 하는 것보다 이런 지수를 한번 생각해보고 월봉과 주봉의 이평선을 고려한, 그리고 일봉상 이평선이 더 이상 지지 이평선이 없기 때문에 전저점 캔들과 연결한 그런 주가 지수대, 그런 것을 머릿속에 갖고 있다면은 분명히 그냥 매매하는 것보다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단기 저점은 개인들의 투매성 물량이 반드시 동반이 돼야 된다.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 모든 이평선을 깨고 내려온 이런 저점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항상 주가 지수는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그럴 때 일봉상 이평선이 없다면, 지지할 이평선이 없다면 주봉과 월봉의
그 다음 이평선의 주가지수, 그리고 그 주가지수를 일봉상 갖고 와서 캔들의 전저점과 연결한 그런 지수대를 한번 저점으로 머릿속에 생각을 해두고 전략을 세운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종목보다 주가 지수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보시고, 그리고 스스로 지수의 저점도 이렇게 분석해 보는 그런 안목을 꼭 가져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